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29번 어법 문제였었고요. 원래 어법 문제였으니까 어법 문제가 다시 또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내용 자체로도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오네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An Economic Theory of Say's Law. 자, Say's Law, Say의 법칙이라는 그 이론은요, 경제 이론은, 그 다음에 초반부터 단어 하나 조심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hold 그러면 잡다 이 뜻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hold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오기 때문에 이때 hold의 뜻은요, 주장하다의 뜻입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Say의 법칙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Say의 법칙은 일단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everything that's made. 여기서도 everything이 주어고요. 근데 꾸며주고 있죠. 만들어진, 여기 that 다음에 that is made예요. 수동태 주의하세요. That is made, that's made. 만들어진 수동주의. 모든 것은 will get sold. 이때 get sold도 수동으로 쓰인 거죠. 판매가 될 것이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판매가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오,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The money from anything that is produced. 또 다시 한번 또 비슷한 구조죠. The money가 일단 주어고요. 그죠? From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근데 그 어떤 것이냐면 that is produced예요. 그래서 that's produced. 만들어진, 생산되어진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 그 돈은, 그죠? 재화가 있겠죠. 그 돈이 is used, 실제 이제 원문도 이거 가지고 어법 문제를 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is used, 사용되는데 to buy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사는데 사용이 되겠죠. 자, 다시 여기 문법, 우리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자,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의 뜻이죠.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되죠. be used, 사용되다.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항상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표현이 있죠. 자, used가 단독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사용된 이란 뜻이 있겠죠. 그럼 우리 속성을 봅시다. 사용된 건 새로운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사용된 건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used 하게 되면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때 to가 전치사 to가 돼서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때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익숙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실제 이제 원문에서 여기 이 to buy에 이제 밑줄을 그어놨던 건 여기 문맥상 해석이 무언가를 사는데 사용되다의 뜻이야, 무언가를 사는데 익숙하다의 뜻이야. 너 이거 알고 있어? 이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buy 쓸래, buying 쓸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문맥상 지금 이런 어떤 것이든지 생산되어진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부터 나오는 그 돈은 전부 다 판매가 됐어. 그럼 다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건 팔린다는 게 Say의 법칙의 전제니까. 판매되고 나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은 다시 다른 무언가를 사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모든 경제는 무조건 만들어지면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니까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다시 무언가를 사고, 계속 선순환 구조, 경제가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게 Say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자, 결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실제로 이제 원문에서 여기서 이제 어법이 나왔었죠. 이제 여기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는 사실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써줘도 괜찮아요. 전치사 in이 빠져 있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설명이죠.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가 줬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의 관계부사 when으로도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뒤 문장이 완전하니까. 자, 결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a firm, 한 회사가 find, 이때 find는 찾다라기보다는 뭐라는 걸 알다, 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다는 걸 아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 It can't sell its goods. 상품을 팔 수가 없는, 그 회사가 상품을 팔 수가 없는, 못 파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회사가 has to dismiss. 자, 요 단어 주의하시고요. dismiss 하게 되면 해고시키다 이런 뜻이죠. dismiss workers and close its factories. 그래서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그리고 또 공장을 닫아야만 하는, 게 has to에 계속 걸려있죠. 1번 해야 하고 그리고 2번 해야 하는, 즉 직원을 dismiss, 해고시키고 그 다음에 공장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경제 이론대로라면
만들어지면 무조건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면 돈이 생기니까 다시 무언가를 또 살 테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래서 안 팔리고 재고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기까지 세이의 법칙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Therefore, 그래서 recession이라는 단어가 밑에 별표 치고 나오는데 외우세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리가 얘기하는 defl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배경 지식을 주면 우리가 inflation이라고 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시장에 화폐가 공급이 많이 되면서 현재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지금 난리죠. 그다음 디플레이션 혹은 리세션이라는 건 계속해서 경기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죠. 좋은 거 같죠? 여러분 임금도 같이 떨어지니까 나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전반적인 경기가 그래서 물건값이 오르는 건데 임금도 같이 오르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경제적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죠? 다시. 그래서 recession, 이 경기 침체는요. 그래서 그리고 unemployment, 실업이라는 건 공장에서 잘리는 이 실업이라는 건 이런 단어들 낼 수 있겠죠. impossible, 불가능한 거죠. say의 법칙대로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런 것도 어휘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그러나 이 말이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까지는 say의 법칙인데 알다시피 우리 지금 현실은 분명히 고용이 아니라 이제 실업도 생기고 또 분명히 경기 침체도 오고 코로나 여러분 뭐 아는지 모르는지 알겠죠. 설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경기가 위기도 왔었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나 이런 말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글의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위치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picture, 이때 picture가 동사로 쓰인 거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상상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상상해봐라. The level of spending. 자, 어떤 이 spending, 지출의 그런 수준을 한번 상상해봐라. 지출의 수위를요. 근데 like 마치 뭐와 같냐면 the level of water in a bath. 이제 욕조에 있는 그런 물의 높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잘 보세요. say의 법칙은 apply. 자, 적용이 되는데 일단 say 법칙이 적용되는 거 먼저 보여주네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또 선생님 또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욕조예요. 여기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물 마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물입니다. 물 높이가 딱 돼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금 물 수위예요. 이 물이 사람들이 쓰는 돈입니다. 이게 경제 전 세계 경제고요. 자, 갑니다. 자, say의 법칙은 apply, 적용이 되는데 이 단어 또 물어볼 수 있죠. 여기다 apply냐, supply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왜냐하면 people, 사람들이 use all their earnings, 그들의 모든 그런 어떤 earning, 돈 번 것들을, 그죠? to buy things, 무언가를 사는 데 쓰니까. 내가 물건을 샀어? 계속해서 물건 또 다른, 내 돈을 벌었어? 다 사니까. 돈 벌었어? 다 사니까. 돈 벌었어? 다 사니까. 이게 say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but, 그러나. 그럼 좀 더 정확히는 이 문장을 위치 문제 내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러나. 이제 보세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질까? If people, 만약 사람들이 don't spend all their money, 모든 돈을 쓰지 않고 saving some of it instead, 그 대신에 그 돈 중 일부를 저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지금 이 say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 100만 원 받은 것을 100만 원짜리 물건 사는 데 쓰니까 계속 경제가 선순환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난 저축할 건데 나는 80만 원만 쓰고 20만 원은 따로 은행에다 저축해 둘 거야. 아우,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이자율도 높은데. 그죠? 그러면 물건도 분명히 100만 원만큼 만들었는데 어때요? 80만 원어치만 팔리니까 물건이 재고가 20만 원어치가 남네요. 삐거덕 거리네요. 공장 안 돌아가겠네요. 누군가는 잘라야 되겠네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그럼 저축이 나쁜 거야? 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저축 이런 부정적인 측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참신한 사고죠. savings, 그러니까 이 저축이라는 거 are leakage. 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구멍을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막혀 있었는데 여기 저축이 하나의 물 새는 구멍인 거, 이런 거 빈칸 낼 수 있겠죠. spending from economy. 이
경제로부터 이 소비라는 것에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소비를 100만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00만큼의 물이 있었는데 소비는 80만큼만 하고 20만큼이 저축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퀴즈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아, 괜찮네요. 비유가 괜찮았습니다. You are probably,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상상을 하겠죠. Imagine the water level now falling. 그렇죠.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그 물 수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Falling, 점점점 떨어지고 있겠죠. So, 그래서 There'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경제에 있어서 이제 소비가 less.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문맥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것도 어휘 내기도 참 좋고요. 여기 falling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That, 그것이 아마도 mean 의미할 건데요. 뭘 의미하냐? 회사들인데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Producing less, 덜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dismissing, 해고하는 거죠. Some of their workers. 자, 근로자들 일부를 해고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저축했을 뿐인데. 와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 나온 이야기. 그래서 국가에서 그 금리 정책을,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리를 높이냐, 금리를 낮추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아, 세이의 법칙이 이렇게 저축 하나로도 박살날 수가 있구나. 요 새로운 관점 공부했길 바라고요. 원지문은 어법 문제였으니까 어법도 꼼꼼히 봤어야 돼. 그건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반이어 문제로 이 세이의 법칙을 똑바로 이해했는지, 저축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는지, 그래서 뭐가 높아지는지 많아지는지 반이어 문제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됐죠?